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스티카 브라다탄의 신간 실패 예찬입니다. 이 책은 2024년 6월 25일에 출간되었고 실패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책의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책 소개.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하지만 성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브라다탄은 4명의 역사적 인물을 통해 실패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치유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으며 이를 잘 활용하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실패를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주요 내용? 1. 실패의 가치. 실패는 오만과 자기 기만을 치유하고 겸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공은 피상적일 수 있지만 실패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머독의 말을 인용하며 겸손이야말로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준다고 설명합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치유되고 존재의 얽힘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2. 인간의 본질. 실패는 인간의 불완전함을 일깨워줍니다. 성공은 일시적이고 부차적이지만 실패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실패는 우리와 세상, 타인 사이의 거리를 만듭니다. 이 거리는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3. 실패의 양면성. 실패는 우리를 파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뱀의 독이 독이자 약인 것처럼 말이죠. 실패는 불편한 경험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실패를 잘 사용하면 그 경험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4. 실패와 겸손. 실패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며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완벽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실패는 반복되어도 늘 신선해 보입니다. 반면 성공은 반복되면 그 매력을 잃습니다. 실패는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며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앞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납니다. 보통 우리는 성공에 집착하죠. 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코스티카 브라다탄은 오히려 실패에 주목합니다. 실패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어떻게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지 이야기하죠. 저자는 간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아인슈타인 이 4명의 위대한 인물들을 예시로 듭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엄청난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더욱 성장하고 결국엔 세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패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또한 실패는 우리를 현실에 더욱 충실하게 만들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물론 실패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실패를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도구로 바라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세요. 그럼 좀 더 자세한 책 소개로 들어갑니다. 933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실패 예찬. 저자 코스티카 브라다탄. 출판일 2024년 6월 25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찬란할 실패를 알자. 책 소개. 성공에 대한 우리의 집착은 간과하기 어렵다. 어디에서든 우리는 경쟁하고 순위 매기고 가치를 어림한다. 하지만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런 수그러들 줄 모르는 욕구로 눈이 멀어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보지 못한다. 코스티카 브라다탄은 4명의 역사적 인물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동안 실패를 추구한 이야기를 통해 실패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그들의 투쟁은 우리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면 치유뿐만 아니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패는 피할 수 없으니 오히려 잘 사용한다면 실패의 경험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끌 것으로 본다. 실패 예찬에서는 그 실패를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준다. 저자 소개. 저자 코스티카 브라다탄. 텍사스 공과대학교 아너스 칼리지의 인문학 교수이자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철학과 명예연구 교수이다. 또한 코넬 대학교, 마이애미 대학교,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교, 노트르담 대학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유럽, 라틴 아메리카 및 아시아의 기관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실패는 오만과 자기기만을 치유하고 겸손을 불러일으키는 잘 사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브라다탄은 논증과 스토리텔링,
학문과 영적 탐구 간의 경계를 기분 좋게 넘나들며 성공은 우리를 피상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으나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고 더 주의 깊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성공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실패의 선물이 없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가난해진다. 실패 예찬은 실패 자체를 위한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낳은 겸손, 그리고 실패가 촉발하는 치유 과정에 대한 것이다. 오직 겸손, 현실에 대한 자아를 버린 존중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해줄 거라고 아이리스 머독은 규정한다. 겸손을 달성했을 때 우리는 질병에서 회복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스스로 존재의 얽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겸허함 없는 성공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실패 예차 늘 무시해도 무방하다. 당신에게는 이 책이 도움이 안 될 거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만 할 것이다. 불완전하다는 사실과 합의를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다. 이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실패다. 실패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요소다. 실패에 관여하는 방식이 우리를 규정하는 것인 반면에 성공은 부차적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 그리 많은 걸 밝혀내지 못한다. 성공 없이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불완전하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합의를 못하면 사는 의미가 없으며 이 전부를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실패다. 실패가 발생했을 때 우리와 세상 사이, 우리 자신과 타인 사이에는 거리가 생긴다. 우리에게 그 거리는 우리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독특한 느낌, 세상 그리고 타인들과 우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느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준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 아래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 존재론적 각성이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자 할 때 정확히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각성이 선행하지 않고서는 치유가 오지 않는다.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을 치료할 수도 있다. 뱀의 독은 독이자 약이다. 실패 예찬은 실패에 진화하는 그리고 분명 확장하는 실패의 정의를 다룬다. 실패는 근본적으로 불편한 경험, 즉 삶 그 자체만큼 불편한 경험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자신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 가장 어렵고 가장 오래 걸린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실패를 안내자로 두었으니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결국 이건 최고의 의사들이 항상 가르쳐 왔듯이 당신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당신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뱀의 독은 독이자 약이다. 실패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 구원할 수 있다. 당신이 실패를 잘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실패를 잘 사용하는 법이 바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 실패는 비방자들이 말하는 끔찍스러운 재난이기는커녕 치유, 계몽, 자아실현이라는 기적을 낳을 수 있다. 그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실패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어느 정도의 긴급성을 띠고 와 우리 가운데 가장 도취된 자의 취기조차 가시게 한다. 시래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든 간에 실패는 늘 새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실패는 반복되어도 늘 신선해 보이는 반면 성공은 반복되면 그에 대한 관심과 매력이 전부 사라진다고 시오랑은 쓴다. 실패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 앞에서 세상은 다시 태어난다. 실패와 간디는 수십 년 전부터 밀접한 관계였다. 간디가 친밀하게 알았던 무언가가 있었다면, 어쩌면 자기 자신보다 더 잘 알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실패였다. 실패는 빈번히 간디 곁에 있었다. 간디는 1931년에 버킹엄 궁전에서 조지 5세를 도티 하나만 입고 만났다. 어느 언론인이 그게 적합한 복장이냐고 묻자 간디는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한다. 하지만 왕께서 우리 둘이 입을 만큼 옷을 입으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박장대소했는데 정확히 간디의 계획한 대로 된 것이었다. 실패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며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더 가깝다는 중요하고 단순한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손이 닿을 수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당신은 루저 근처에 있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저의 실패가 없으면 당신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루저의 모습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즉 타락, 해체, 파멸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 의식적이지는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우리는 사회 질서가 항상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루저는 분명히 존재해야 하며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안심할 수 없다. 실패를 잘하고 자연스러운 목적을 추구할 때 실패는 더 이상 못생긴 쌍둥이처럼 성공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실패는 완벽하게 투명한 유리와 같아서 더는 보이지 않고 그것을 통해 안이 들여다보인다.
루저는 자신을 초월한 것이다. 실패는 파산으로 인한 자본 손실에서 낭비된 인생의 기회 상실로 그 의미가 바뀌면서 살면서 겪는 하나의 사건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대실패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에필로그. 우리 다수는 존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삶이 완전한 실패였고 아무 의미가 없고 아니면 고통스러워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관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삶을 끝내기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실패로 점철되어 있지만 나아갈 길을 망치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번 두고 보고 싶은 것이다. 그게 바로 이야기다. 어느 순간 우리는 삶이 공허하고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을 뿐이고 책이든 영화든 자신의 삶이든 끝이 나기 전에 이야기를 그만두는 것은 본능적으로나 심정적으로나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달하면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이야기가 아직 진행 중일 때 중단하는 것은 삶과 죽음 모두에 있어 자연에 대해서뿐 아니라 내러티브에 대한 위반이다. 그토록 갈구한 의미는 마지막에 밝혀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 그 계시를 받지 못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진주는 이야기가 끝나야만 찾을 수 있다고 씌어 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내 삶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다, 가능하다. 진실은 오직 이야기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삶 자체를 구할 수 있다.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 이유가 궁금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테니까.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